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영향력 있는 현역 정치인 20여 명이 참석하면서 주목을 받는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2차 미주 한인 풀뿌리 활동 컨퍼런스 전국대회가 어제 워싱턴 DC에서 개막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주류 정치를 향한 한인 풀뿌리 활동가들의 정치력을 신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행사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지역별 유권자 등록 운동과 선거 참여 등 풀뿌리 활동 방법과 리더십 확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인 유권자들의 80% 등록과 80% 투표를 유도하는 지역 맞춤형 8080 캠페인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이 각자 지역구 연방 하원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 이틀째인 22일 저녁에는 에들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밥 코코 상원 외교위원장, 찰스 랭글, 마이크 혼다 의원 등 연방 상하원 의원 2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도 개최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기조 연설자인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새누리당 심윤조, 배덕광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오재세 의원 등이 참석합니다.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섬유 전문 전시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희 경상남도 진주시장이 오늘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를 찾았습니다. 이 시장은 펠팍시와 MOU를 체결하고 명예 시민증을 수여받았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 앞에서는 이창희 진주시장을 환영하는 공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제임스 로톤드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은 이 시장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고 양 도시 간 우호 협력과 교류 발전을 위한 우정의 패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It is both an honor and a pleasure for my town to be asked to join in a friendly exchange with Jeju City, South Korea, and to offer you a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 펠팍타운과 진주시는 교육-문화 교류를 위한 MOU 체결식도 가졌습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도시의 중고등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진주시는 버겐 카운티와 유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대잔치가 열리는 기간에 맞춰 유 오버팩 공원에서 유등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평균 300만 명이 찾는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한국 축제로는 처음으로 캐나다 윈터 루드 축제와 나이아가라 빛 축제에 수출되는 등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고 최초로 5천 역사의 처음으로 이 축제를 외국에 수출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하시는 우리 동포분들이 이제 뭐 고향이 진주든 아니든 간에 진주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정말로 좋다는 걸 알 겁니다. 이 유등축제로서는 세계 제1입니다. 우리나라 것이. 올해 버겐 카운티와 협의가 끝나면 내년 추석맞이 대잔치에서도 유등의 아름다운 불빛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물리치며 남강에 등을 띄운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미국에서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렴한 비용 때문에 또는 영어가 불편해서 선택하는 이삿짐 센터, 무면허인 곳이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저지 지역 무면허 이삿짐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주 검찰은 어제 한인과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무면허 이삿짐 업체 집중 단속을 펼치고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인 업체는 팰리세이드 파크 007 이삿짐과 가나안 익스프레스, 놀스버겐 무궁화 이삿짐, 리치필드 곰 이삿짐, 또 도레미 포장 이사 등 5곳입니다. 나머지 3곳은 히스패닉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문과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삿짐 업체 광고를 토대로 각 업체의 면허 소지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호프만 검찰총장 대행은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며 소비자들은 이들이 불법 업체라는 것을 모르고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업체에는 벌금 2,500달러가 부과되고 15일 이내에 면허를 신청할 경우 벌금은 1,250달러로 줄어듭니다. 만약 무면허 이삿짐 업체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항공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JFK 국제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노동자 1000여 명이 오늘 밤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는데요.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뉴욕 JFK 국제공항과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 노동자 1000여 명이 오늘 밤부터 시한부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공항 노동자들은 어제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협상이 결렬된 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24시간 시한부 파업을 결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업을 결의한 공항 노동자들은 두 공항의 보안과 수화물을 담당하거나 휠체어 승객을 보조하는 인력들로 델타 항공과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하도급 업체 에비에이션 세이프가드 소속입니다. JFK 공항은 22일 밤 10시부터, 라과디아 공항은 23일 오전 6시부터 파업이 시작됩니다. 공항 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을 현행 $10 10센트에서 $15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은 JFK와 라과디아 공항에서 각각 26%와 22%를 차지하는 데다 유나이티드 항공사 역시 4.6%, 7.8%에 달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통당국은 22일과 23일 두 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미리 항공 일정을 확인하고 출국 수속 지연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크레딧 카드 수수료. 시티뱅크가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크레딧 카드 수수료를 받아 $7억 배상하게 됐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시티뱅크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유사시 부채 상환대행, 크레딧 관찰 등의 서비스를 팔면서 수수료를 받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티뱅크는 부채 상환대행 서비스 가입자 480만 명에게 $4억 7,900만, 크레딧 관찰 서비스 가입자 220만 명에게 $1억 9,600만 환불해야 합니다. 시티뱅크 자회사인 백화점 크레딧 카드를 전문으로 발급하는 내셔널뱅크도 페이먼 연체 고객에게 당일 전화 납부 시 $14 95센트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내셔널뱅크는 고객 180만 명에게 총 $2,380여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시티뱅크는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과 연방통화감독청에 각각 $3,500만 달러씩 총 $7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물게 됐습니다. 시티뱅크 측은 문제 서비스의 판매를 중단했고 이제 당일 납부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며 고객들에게 수표나 계좌 크레딧 형태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레이그 스펜서가 에볼라에서 완치되면서 미국 내 에볼라 공포는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에볼라 의심 환자가 뉴욕시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최근 기니아를 방문한 이후 고열 등 에볼라 감염 증세를 보이는 의심 환자가 지난 20일 오후 6시쯤 브루클린에서 맨해튼 벨뷰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곧 이 환자에 대한 에볼라 감염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의심 환자는 기니아에서 에볼라 환자 등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아프리카를 다녀온 여행객에 대해서 에볼라 감염 증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JFK 국제공항과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 등에서는 기니아와 시에라리온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에볼라 모니터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라이베리아는 42일간 발병자가 없는 관계로 지난 5월 6일 에볼라 완치국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도 6월 17일을 기해 라이베리아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공항 모니터링을 종료했습니다. 한편 이번 뉴욕시 의심 환자 발생으로 현재 미국에서 에볼라 의심 환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은 어디일까요? 뉴욕 지역에서는 뉴욕 장로병원이 최우수 병원 전국 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시사주간지 US 뉴스앤월드 리포트는 미 전역의 5천여 개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한 2015에서 16 전미 최우수 병원 순위에서 뉴욕 장로병원은 8개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고 전국 7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정신과 분야에서는 미국 최고의 의료 서비스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고 심장과 신장학과, 류머티즘학과는 3위, 신경
신경학과 5위, 내분비학과 비뇨기과 6위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뉴욕대 랭곤 메디컬 센터도 정형외과 5위, 노인의학과 6위, 신경학과와 류마티즘학과 9위, 심장외과 11위 등 상위 순위에 들었습니다. 이 밖에 뉴욕주 안에서는 뉴욕 장로병원과 뉴욕대 랭곤 메디컬 센터에 이어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 3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로는 롱아일랜드 로즐린 소재의 세인트 프랜시스 병원과 로체스터 소재 UR 메디슨 스트롱 메모리얼 병원이 공동 4위, 노던 웨체스터 병원이 6위 등에 올랐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이 안전해지고 있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전철의 이미지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하철에서의 성범죄 퇴치를 위해 함정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전철 내 여성 사법경찰의 배치를 늘리고 성범죄 퇴치를 위한 집중 함정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범죄 발생 직후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경은 올해 상반기 전철에서 343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319건에 비해 7.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철 내 성범죄는 피해자 신체 부위를 더듬거나 음란한 말이나 욕설을 하고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용의자를 검거하지 않는 이상 단속이 어려운 만큼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성범죄의 절반 이상인 57%는 경찰이 직접 성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통계에 따르면 전철 내 성범죄는 출퇴근 시간 만원 전철에서 빈발했고 42가 그랜센트럴역, 14가 유니언스퀘어역, 타임스퀘어, 포트 오소리티역 등이 이 주의역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상안에 반대하던 의원 가운데 한 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극적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 최저임금 인상안이 찬성 셋, 반대 둘로 오늘 전격 통과됐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 투표를 통해 현행 9달러 하던 최저임금을 2021년까지 15달러로 순차적으로 인상시키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통과로 LA 카운티에 편입되지 않았던 카운티 비자치지역 노동자들까지 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We are carrying this forward. City of LA, County of LA, you know that's 50% of all the people who live in the County of Los Angeles. 오늘 인상안 통과는 일지구의 힐다 솔리스 의원의 찬성표가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솔리스 의원은 지난달 임금 인상안 상정 1개월 연기를 요청했고 지역군의 노동자들의 뜻을 반영해 결국 인상안 찬성에 동의했습니다. County has a responsibility to help all of us, including those panaderias, including those small businesses that also need the help. 공화당 출신으로 인상안에 반대해왔던 돈 크납의 슈퍼바이저 역시 카운티 내 자치지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 쪽 입장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이번 LA 카운티 임금 인상안 통과로 산타모니카와 웨스트 할리우드, 패서디나시 등도 자체적으로 임금 인상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공화당 성향의 위원들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긍정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의 역사적 유산으로 자리 잡을 한미박물관이 새로운 디자인을 확장하고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7층짜리 문화 주거 복합 빌딩으로 탄생할 한미박물관은 한인 1세에게는 자긍심을, 2세에게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 버먼트 애비뉴와 육가 교차로에 들어설 한미박물관의 디자인이 공개됐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문화와 주거가 한데 어우러진 7층짜리 복합 빌딩입니다. 1층과 2층은 한인 정체성과 문화 역량을 보여주는 문화시설 공간으로 3층부터 7층은 주거 공간이 들어섭니다. Building Korean first ever Korean American National Museum here in Los Angeles.
It is nothing but a historical moment, but also it is great inspiration to our second generations. 한미박물관은 한인 이민 사이 역사와 기록 보존의 산실로서 한인 2세들에게 뿌리 교육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주류 사회와 타 커뮤니티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의 상징성까지 갖추게 됩니다. And what makes us so great is our diversity. And so what this cultural center, this museum will do, it'll just be another feather in the cap of Los Angeles. 한미박물관 건립에 들어가는 돈은 총 3천만 달러. 지난 2013년 LA시와 연 1달러 50년 임대 부지 계약 체결을 했고 이사진 중 3명이 각 50만 달러씩 150만 달러 기부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한미박물관 측은 한미박물관 건립 프로젝트는 한인 이민사회가 이뤄내야 할 공동과제라며 건립기금 마련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건물의 디자인은 UCLA 친환경연구소 나우 인스티튜트의 이희성 디렉터가 감독 어드바이저를 맡았습니다. 한미박물관의 취지에 맞게 건물의 창문을 천조각을 이어붙여 만드는 전통 보자기 패턴으로 활용하는 등 한국 전통미를 살렸습니다. My own personal role here is to be the design director and the advisor to kind of conjoin the seemingly sometimes oppositional, but sometimes I would imagine highly contextual and interrelated set of community and cultural issues. 건물 1층과 2층에는 전시실, 공연장, 컨퍼런스룸은 물론 카페와 기념품점이 들어서 한인 사회는 물론 LA 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의 역사적 유산과 기록 보존의 장소가 될 한미박물관은 단순히 박물관을 넘어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LA를 대표하는 커뮤니티 센터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TVK 뉴스 김진희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테헤란이 환호의 함성으로 뜨겁습니다. 13년을 끌어온 핵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인데요. 이란의 빗장이 열리면서 세계 경제도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13년을 끌어온 핵 협상이 타결된 지난 14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 거리는 환호의 함성이 넘쳐났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이란 국기를 흔들고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협상 타결의 주역인 자리프 외무장관의 사진을 흔들었습니다. I'm really happy about it. You know that we are waiting for that for about 10 years at least, and we are happy that we have everything.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핵 협상 타결로 경제 제재가 풀리면 힘겨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و این باعث میشه که فکر میکنم که تمام دنیا الان به ملت ایران به یه چشم دیگه نگاه میکنن و به ملت ایران احترام میذارن. 1979년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에서 벌어진 인질 사건 이후 관계가 단절된 미국과 이란. 2006년 이란이 핵 보유를 선언하면서부터는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란의 정권이 바뀌면서 핵 협상에도 조금씩 진전이 이루어졌고 이란의 젊은이들 사이에선 반미 감정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Pop music. I love it. I love music. Pop music. 공식적으로는 수입 금지지만 전자기기 중엔 아이폰이 최고 인기 상품입니다. My telephone is iPhone, Apple.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의 전기는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선 코 성형 수술이 인기인데 다들 헐리우드 스타일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The Iranian girls likes have a surgery in her nose to get it beauty.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란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여전합니다. 특히 중동 내 역학관계의 변화를 우려하는 이스라엘은 핵 협상 타결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The leading international powers have bet our collective future on a deal with the foremost sponsor of international terrorism.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들 역시 나쁜 협상이라며 일제히 이번 합의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Now we've legitimized Iran being a nuclear threshold country, and that in and of itself creates huge instability in the region.
이번 협상안이 우선 6개월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만큼 언제든 갈등이 다시 돌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6년 만에 국제사회에 복귀한 이란이 과거 페르시아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지 이란의 미래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오는 27일 제2회 제막식을 갖습니다. 저지시티 윤여태 의원은 2001년 완공된 참전용사 기념비에 전투 상황을 추가로 새기는 등 완성된 모습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해가 표기되고 독도가 기입됐다며 한국전 정전 62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제2회 제막식이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이민자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5시 15분쯤 그린포인트 잭슨 스트리트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과테말라 출신의 20대 남성은 앞서가던 20, 30대 백인 2명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이후 이 백인 남성들은 과테말라 출신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사건을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애완견 등록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뉴욕주법상 보건국에 애완견을 등록하고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라이센스를 애완견용 목걸이에 부착하는 것이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센스 신청서는 311에 전화하거나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거나 공공장소에서 라이센스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되면 최대 $2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2015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한글 소재 콘텐츠 및 상품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은 스마트 앱 정보기술 부문과 디자인 부문, 이야기 부문으로 실시됩니다. 접수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8월 21일까지로 당선작은 10월 1일 공고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지역에 따라 다소 흐리기도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계속 화창하겠지만 오후 들면서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